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소아비만 예방 비책이라는, 근데 비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책은 많은데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겁도 내게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소아비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거 마하트마 간디가요, 진정한 부는 금이나, 제가 영어로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은 유산을 남겨주거나 공부도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남겨주는 거입니다. 내가 없어서 우리 아이가 혼자 남게 돼도 건강한 내 생활 습관이 남도록 하는 게 가장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100세 사는 분들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만 되면은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건강의 상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살고 싶다고 안 하잖아요. 건강 100세 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건강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슬기롭게 3살 습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3살 습관이 여든 간다 이런데 지금 결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아비만, 비만이요,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 한 10년, 저도 소아과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이제 정말 피크로는 코비드가 되면서 더 많아졌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1997년에 비만을 전염된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만성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결국은 대사질환, 심장질환, 여러 합병증을 동반해서 결국은 공중보건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경고를 하는 거를 WHO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근데 비만은 체중 증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체지방이 증가된 거예요. 근육이 많이 증가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지방이 우리가 생각에는 피하 지방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몸 곳곳에, 우리가 몸이 뭡니까? 결국은 몸은 모든 장기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장기. 그 장기에도 다 지방이 쏙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의 기능을 잃게 되면은, 장기가 건강해야지 사실은 사람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비만을 병으로 하고 이거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질병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보고가 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없었어요, 학생들.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러나 생활 습관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서구화된 생활 습관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결국 비만이란 거는 예방해야 된다. 입이 찌고 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예방해야 돼요. 예방이 최고. 우리가 병을 관리할 때 제일 먼저 예방이라 그러잖아요. 비만도 정말 제가 생각건대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 비만은 결국은 우리가 입으로 섭취된 음식물, 입에서 섭취되면 우리 몸은 공장과 같아요. 이거를 다 분해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 몸 전체에다가 고르게 분포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거나 먹는 양이 많을 때, 그렇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만이 결국은 여러분들 키도 많이 크고 실속 잘하게 하고 싶지만, 성장이나 키의 성장은 몸이 건강할 때 잘 클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잘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병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장 발육을 향상시키고, 성조숙중에 대해서, 제가 비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성조숙중 때문에 환자들이 다들 오시는데 비만에 관심은 없으세요. 실제로 이제 저 앞에 앉은 아이들은 비만한데도 대부분 그건 관심을 모르게 돼요. 사실은 비만한 걸 알게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음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비만 예방입니다.
소화 비만의 기준인 이제 우리가 어른들은 어느 정도는 지방이 있고 해서 성인들은 대부분 내가 비만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체질량 지수 아시죠? 제 체중에다가 제곱미터에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성인들은 아주 기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서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 23 이상에서 25 사이에는 과체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어른들 보호자분 계시면 쉬워요. 내가 아는 거. 하지만 아이들은 백분위수라는 걸 해요. 사실 우리 아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백분위수로 하거든요. 같은 연령 아이들에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비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은 체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성인이 되고 하면 성호르몬 나오면서 체지방이 많아지고 굉장히 적어서 100분위수로 8500분위수 이상 체질량 지수가 할 때 과체중, 9500분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만 1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의 BMI를 보면 정상은 18 정도 되고요. 과체중이 21, 비만이 23 정도 되는 게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사실은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우리가 병으로 뭐 고열이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서는 병원에 많이 오시지만 비만 자체를 제가 많은 경험을 쌓아 보니까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국가 검진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과 학교 검진이 있어서 그때 알게 돼요. 사실은. 근데 알고부터는 진짜 이제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백분위수의 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비만이 어떤 무서운 병인지를 인식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알게 됩니다, 사실은. 영유아 검진 하시면은 키 신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 항상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체중도 걱정스럽지만, 당연히 지금 백분위수 85 이상이든지, 제가 요거는 요건 뭐냐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내 아이가 체중하고 신장하고 넣으면 우리 이 비만협회에서 그 백분위수가 얼마인지 사실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아마 죄송합니다. 됐는데 잘 안 되니까 찾아보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검진에서 알게 되는 게 이 비만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막 어떤 목표를 때문에 살을 찌게 만들었으면 그 목표만 그만두면 되지만 살찔 목표 안 하는데 자꾸 살찐 거잖아요. 그럼 나의 생활 습관의 문제인 거죠.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의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도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코비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학과 저희 연구진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보이세요? 2017년, 2021년. 여기가 코비드가 2019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0여 년 요 사이에서 초등학생 비만도 엄청 늘어났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원래 높았어요, 사실은. 26% 정도 됐었는데, 2021년도에 학교 검진에서, 여러분 학교 검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검진에서 나온 데이터로 저희가 정리한 건데, 지금 고등학생은 거의 한 29.6%가 비만이고요. 중학생도 거의 30.4%예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 전에는 초등학생은 22%였는데 과체중 이상이, 중학생 23%인데 이제 다 모두 다 초중고등학생이 전부 과체중 비만이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부럽지 않게 됐어요. 이제 정말 무서운, 제가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모든 생활 습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적인 유전적인 취약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취약성을 가지고 난 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이런 유전자도 참 많이 되어 있고 유전자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는 하지만 내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집안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사는 게 가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콜티졸 호르몬이 분가되고 식욕이 증가되고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해버려야 하잖아요. 뭔가를.
근데 그게 제일 쉬운 게 먹는 거죠. 입에다 집어넣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폭식, 가득 먹고 싶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이 실제로 저희가 환자들 보면 염증 반응도 증가돼 있고 수면 방해, 비만, 당뇨,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질병도 말씀드렸는데, 예, 아이들의 체중도 저는 중요하게는 생각하고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또 어떤 감정이나 정신적인 환경, 이런 경험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괜찮은지, 또 집에서도 물론 좋은 환경을 해주려지만 아이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단순한 생활 습관 뒤에 있는 문제도 항상 생각해 봐 주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트레스는 뭐 어른들을 맨날 아우 스트레스 받아 막 짜증난다 이런 말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말 사실 잘 못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살펴줘서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복통, 자주 계속 배 아프다, 두통이 있다. 제 밑에 여러 가지 좀 감정 조절, 아이들은 대부분 웃고 즐겁고,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진료 들어올 때 웃는 얼굴인지 아닌지 항상 보는데, 이런 표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늘 살펴보시고, 혹시 얘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비만 환자들 볼 때 가끔 자주, 정신과나 이런 데도 의뢰드리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까 최정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면이 많이 부족해지면 되게 더 공복감이 더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심심하니까 자꾸만 먹고 싶고 수면이 부족해도 또 인슐린이 아주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 위험률이 높다 그러고요. 깨어있으면서 스크린 같은 걸 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 받고 수면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카페인 음료하고 에너지 음료 많이 먹게 되는데요. 수면을 많이 졸음이 올 때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증가된다 그래요. 쑥 자고 나면 그게 떨어진다는데 커피가 그런 아데노신이 뇌에 수용체에 차단을 하게 돼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반감기가 5에서 7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요즘 학생들도 좀 먹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잠을 안 자려고.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음료도 먹는데요. 에너지 음료는 당분도 훨씬 높고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또 과도한 칼로리가 사실 액체로 공급되는 과도한 칼로리가 엄청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음료수들을 먹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는 좀 무서운 이게 내 적을 알려면 얘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리얼하게 알아야지 이런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 정말 병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피하 지방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이 내 장기에 침착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정말 모든 시스템에 예를 들어 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기계, 콩팥, 근골격견, 내분비 당연하고요, 심장에, 뇌에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내 몸이 다 드러나 있죠. 남들이 다 알거든요. 얘기를 자주 하게도 하고 듣게도 되지만 내 몸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 몸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나쁜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예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제가 아까 성교수증 때문에만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애들이 원래 비만하면 가슴이 어느 정도 나요. 남자애들도 많이 와요, 저한테. 가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조숙증이라고 그냥 오시는데 아닌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성조숙증이 많이 진행돼도 이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실제 진단하는 게 아주 어려워지고 적절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아 성인 당뇨병이라고, 당뇨병 아시잖아요. 우리 소아당뇨병은 뭐 췌장의 기능이 아주 문제가 생기는 특별한, 우리나라에서 뭐 10만 명, 한두 명 되는 환자니까. 근데, 그래서 당뇨병이 되게 프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소아당뇨병들이 성인용 당뇨병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겨드랑이에 햇볕 한 번 안 봤는데 여기가 새카맣게 됩니다. 물 태웠다고 그러고 이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목둘레도 새카맣게 됩니다. 또 뗀 줄 알고 막 이태리 타올 같은 걸로 밀어보시기도 하는데 안 돼요. 이거를 바로 이제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만해지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이걸로 피부과 갔다가 저한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그걸 눈에 보이지 모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당뇨병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저희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당뇨병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그렇게 되고 나서 그걸 고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예방해야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갑자기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예방하시는 거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방간이 있나요? 지방간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40, 50대쯤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방간, 고도비만 애들 한 50% 이상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냥 비만 애들 한 30%는 지방간이 있는데요. 간 내에 아까 제가 장기에 지방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에 제일 보들보들한 간에 지방이 쌓이기가 쉽죠. 여기 가득. 그러면은 빨간 색깔 간이 정상인데 노랗게 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간 세포가 나빠지면 간 경화증까지 간다는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또한 소아 고지혈 아이들이 무슨 고지혈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아이들도 비만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은 서로 인사도 못하고 어떨 때는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그 동맥경화증으로 해서 심장의 사고가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 생긴다고 나이가 더 젊어진다고 그래요. 이런 게가 왜 그러냐면 이 동맥경화증이 어른이 돼서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긴대요. 이 혈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혈관 밑에 이제 이런 지방 떡이 만들어진 걸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10대 때부터도 고지혈증 기름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요. 이게 점차 진행이 되면은 성인이 돼서 여기서 이제 터져 나가서 이제 동맥경화증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방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특히 또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라고 예전에는 다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도 많아지고 이게 전신질환이니까요. 1kg가 증가되면 무릎에 4배 이상의 무게를 부하시킨대 그래요. 그러면 비만 아이들은 민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골절도 잘 돼요. 어디 삐끗하고 이렇게 저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무릎 통증도 있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머니들 60세 이제 자꾸만 젊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게가 무릎에 제일 안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린이가 지금 10대, 20대라는 건 그리고 또 무서운 거가 80% 이상이 성인 비만이 간다는 거예요. 소아 비만. 왜냐하면 그건 생활 습관이니까. 습관을 버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3살 버릇 8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신으로 바꿔야죠. 머리에서 내 몸의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걸 바꾸려고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립니다. 아까 여기 대퇴골단불규칙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퇴고부에 있는 골단이 떨어져 나기도 합니다. 이 무게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못 걸어서 오는 애도 있어요. 드물지만 이거 무게가 계속적으로 있으니까요. 비만과 고혈압은 뭐 성인이나 소아나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만에 의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비만도 오지만 반대로 비만이 생기면 너무나 많이 우울감이 되죠. 자신감 떨어지고요. 놀림감 되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들은 아이들이 그런 뭐 왕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비만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비만 검사를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학교 검진에서 비만 과체중 있다고 해도 그거 검사도 실제 하시고도 놓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지 절대로 안 되시고요. 우리 나라에서 정말 돈 대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유아 검진도 마찬가지지만 체질량 지수 확인이 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체크됐을 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합병증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실제로 당뇨병이나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민감한 인종이에요. 그래서 과체중 이상의 어른들도 이런 비만 합병증 검사했지만 어린이도 검사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검진이 있으면 키 몸무게만 보지 마시고 체질량 지수 몇 프로인가 항상 보세요. 과체중은 내가 이거 비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과체중 이코르 비만입니다. 곧 간다는 신호이고 이거를 미리 사인을 드리는 거고 과체중도 저희가 연구해 보면 많은 합병증들이 이미 과체중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과체중부터는 예방하는 마음 그리고 당연히 75%다.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내 생활이 좋은 걸로만 되어 있는지 혹시 나쁜 부분에서 조금 포기해야 될 분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면 체지방 뭐 측정, 복부지방 측정, 인바디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바디도 저희가 실제로 인바디를 제가 도움이 받는 거는 체지방 지수가 높지 않은 아이도 지방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을 받고요. 혈압 측정, 혈액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들이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강의로 다 제 비만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만 하면은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솔루션은 이 뒷 강의에서 해주시겠는데 제가 좀 짧은 거를 늘 좋아하는데 WHO에서 소아 비만 예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하면은 한 네 센텐스죠.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및 견과류 소비를 늘립시다. 모든 식단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이거는 소아비만 예방법도 맞지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총 지방에서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는 거죠. 지방 소비를 포화에서 불포화로 하라.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늘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설탕 섭취를 제한하래요. 설탕, 단 음식. 우리가 음식을 자꾸 단맛으로 아주 가장 심플하게 아무리 맛없는 것도 설탕만 넣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안 먹으라는 말이고요. 신체 활동하고 발달에 적합하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60분 정도는 운동해라. 운동 플러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신체 활동을 늘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만 예방 및 치료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리 겸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체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중 100kg 돼야 돼요. 그럼 체중 그렇게 빠지게 하면은 아이들은 성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벗어났어요. 사실은 저도 여러 뭐 경험에 따라서 하지만 내 잘못된 생활을 고쳐 나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만 형성되면은 각자의 유전적 체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몸은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 체중 감량은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가장 근데 이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식습관이니까 식생활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을 약으로 삼고 약을 음식으로 삼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모든 게 다 흡수되고 그 안에서 뭐 온몸을 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절대로 안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독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셔서 내가 여러 음식이 진짜 너무 넘쳐난 음식 중에서 좋은 음식, 약이 될 만한 음식을 골라서 먹는 거를 까탈스럽게 우리가 먹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많이 하고 먹어야 돼요. 그냥 주워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제가 여기 우리나라는 태교 되게 중요했잖아요. 되게 생각인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도 첫
퍼스트 천일을 중요시해서 습관을 잘 만들어라.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임신과 동시에 그 임신해서 2살 때까지 천일이잖아요. 그 천일간의 습관을 잘 만들어라. 물론 엄마도 비만 관리하시고, 엄마가 임신 중에 비만하면 아기도 비만해진대요. 엄마도 비만 관리하고 태어나서 이유식부터도 건강하게 해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스마트 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체적이게 해야 됩니다. 아주 하나씩. 과당이 되는 음료 먹지. 저는 늘 물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음료수는 저희가 몸에서 필요한 건 수분이지 당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말로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빼놓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아주 메저러블한 건 측정 가능한 거. 우리가 이거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하나하나부터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모두 다. 그런 방법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은 가족 베이스에, 패밀리 베이스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우리 건강하게 살아보자. 지금의 한 번의 바꿈이 10년, 20년의 나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므로 하자라고 서로 다짐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를 시키려면 선언을 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들이나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른들도 칭찬받으면 좋으시잖아요. 아이들은 엄청 더 좋아진다래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춤도 못 추는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조금씩만 바꿀 때도 엄청 칭찬을 한 10배 해주시면 돼요. 진짜 건강한 음식 많이 먹었구나. 오늘 물만 먹었네. 대단하다. 늘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면은 칭찬으로 인해서 바꾸세요. 여러분이 내 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상적인 아이처럼 아이를 취급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더 많은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또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비슷한데 결국은 소아 비만은 병이고 바른 생활 습관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가족들이 신경을 물론 가족이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의 사랑이 중요하고요. 부모님과 가족이 같이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처음에 화두로 말씀드린 3살 습관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건강 100세를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람이 2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둘 다 생각한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생각 더 많이 하시고 그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